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정연파 교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연파 교류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발전기가 있죠. 이 발전기는 어떤 발전기입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발전기는 교류 발전기죠. 이러한 교류 발전기가 있는데 여기에 도체가 있습니다. 도체가 있는 것은 이 부분인 거죠. 이 부분에 도체가 있는데요. 이 도체가 회전을 하면서 N극의 자속을 끊고요. 다음에 S극의 자속을 끊죠. 이렇게 N극과 S극의 자속을 끊어서 만드는 것이 뭐가 되나요? 기전력이 되는 거죠. 만들어내는 기전력이 어떤 기전력입니까? 여기에 보면 자속을 이렇게 진행하는 자속을 쇄교하는 자속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쇄교하는 자속이 끊어서 기전력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자속이 어떤 자속이다라고 했어요? 쇄교하는 자속이 사인 세타 자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쭉 올라가 보면 기전력이 어떻게 나타난다? 지금과 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교류 발전기가 만드는 기전력의 파형을 보면 정확하게 N극과 S극을 쇄교하면서 기전력을 만드는데 정확하게 무슨 파하고 똑같아요? 정확하게 사인파죠. 정확하게 사인파입니다. 이거는 비슷한 모양도 아니에요.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인파 기전력을 갖다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에 이 표현하는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기억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값을 무슨 값이라고 불렀죠? 이 값. 이 값을 무슨 값이라고 불렀어요? 기억납니까? 이 값을 갖다가 순식값이라고 불렀죠. 순식값. 시간에 따라서 그 값이 계속 변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사인 앞에 있는 이 값이 있죠. 이 값을 무슨 값이라고 불렀죠? 이 값을 기억하세요. 최대값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이 오메가 t는 뭐하고 똑같다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세타하고 똑같죠. 오메가 t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상을 시간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오메가는 뭐에 해당된다라고 했어요? 얘는 2파이 f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요? 각속도 또는 각주파수라고 하죠. 그래서 라디안 퍼 세크의 단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따라서 이 값을 표현할 때 숫자로 표현하면 v라고 하는 것은 100의 루트 2의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30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여기서 100이라고 하는 여기의 값과 루트 2라고 하는 요 값이 있는데 이 값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실효값과 최대값의 관계를 이해하게 될 텐데요. 그 부분에서 표현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요 100이라고 하는 이 값은 루트 2로 나눈 값이 되겠죠.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실효값이라고 불러요. 실효값이라고 부르고 여기에서 사인 앞에 있는 요 전체적인 값 100의 루트 2라고 하는 이 값은 요 값은 무슨 값이 되는 거죠? 얘는 사인 앞에 있는 것은 항상 최대값이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 다른 경우가 아니라 정연파의 경우에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값을 우리는 순식값이라고 불러요. 특히나 다음 여기에 있는 요 30이라고 하는 이런 값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라고 하죠? 위상이라고 부르죠. 초기 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고요. 이것을 다시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을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죠. 벡터. 벡터로 표현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벡터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삼각함수에 대한 개념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벡터라고 하는 부분이 페이저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페이저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얘를 V 벡터라고 합니다. V 페이저는요. 얘는 이렇게 표현해요. 100의 각도의 3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값은 실효값이죠. 그 다음에 V 벡터인데 M으로 표현하면요. 이건 최대값입니다. 이럴 때는 100의 루트 2의 각도의 30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도로 표현했잖아요. 도로. 이 부분을 도로 표현했죠. 맞습니까? 이렇게 도로 표현했는데 이거를 라디안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됩니까? 요거는 라디안일 때는 파이 라디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파이 라디안.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이 값은 뭘 얘기하는 거죠? 180도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도는 계산기로 보면 얘를 DEG라고 하죠. 디그리, 라디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180도하고 같다. 그러면 30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30도라고 하는 것은 얘는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겠죠.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연파 교류가 순식값인데 우리는 순식값인데 얘를 뭘로 표현할 수가 있다? 페이저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는 전압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전류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이렇게 나타내는 이것은요. 우리는 무슨 좌표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때 극좌표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극좌표가 아닌 다른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것이 무슨 좌표입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100에다가 코사인의 30도 더하기 원래는 I죠. 그런데 J라고 붙여요. 전기에선 전류하고 혼동이 오기 때문에 J라고 얘기해요. 다음에 100에다가 사인의 30도 이렇게 가지고 계산해 보면 얘는 50에다가 플러스 J의 86.6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죠. 이것을 갖다 우리는 직교좌표 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압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식값을 갖다가 페이저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극좌표 형식의 페이저와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는 직교좌표 형식의 페이저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연파 교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정연파 교류가 왜 만들어지는가?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속을 갖다가 N극의 자속을 끊었을 때 S극의 자속을 끊었을 때 파형이 나타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180도의 위상차가 있다. 이거는 잘 알고 있죠. 여기가 이제 180도가 되는 거고 여기는 360도가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발전기 특성상 이렇게밖에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왜? 이것은 당연히 원운동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기전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 발전기가 만들어지는 파형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이거예요. 교류 발전기가 교류를 만드는데 그 교류는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니까 시간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당연히 그 값이 변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시간에 따라서 여기에 지시되는 값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사인의 변화를 일으키니까 당연한 이야기로 변화가 될 거예요. 그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순식값이라고 하는 이러한 값으로 수식으로 표현을 해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시 이러한 페이저라고 하는 방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페이저는 다시 이렇게 두 가지 직교좌표 형식이나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 되는 거죠. 자,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좀 기억을 좀 해보는 그런 이야기가 필요한데요. 어떤 것들을 기억을 좀 해야 될까요? 지금 직교좌표하고 극좌표에 대한 변환 부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이런 공식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직교좌표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죠.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죠. 이 삼각형에서 이제 벡터를 이야기할 때에 요 각이 세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지금 요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데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J, 여기가 마이너스 J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대해서 요 각이 세타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의 크기가 A고 각이 세타라고 하면 방향은 이런 방향이 되겠죠. 이 벡터를 표현하는 것은 A의 각의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요? 극좌표 형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얘는 요 밑변과 요 밑변, 다음 요 높이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삼각함수에 보면 높이 성분은 사인 세타 성분이잖아요. A 사인 세타 성분이 되겠죠. 밑변 성분은 어떻게 되죠? 코사인 세타 성분이 되죠. 그러니까 A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에 해당되는 값이 J가 되겠죠. 따라서 요것이 얼마가 돼요? J의 A 사인 세타의 무효분이 될 거고, 여기는 실수가 되니까 어디가 실수가 돼요? 여기가 실수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그대로 오는 거예요. 실수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J가 붙는 거죠. 이렇게 J가 붙는 거하고 여기 J가 안 붙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 걸 생각해요? A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A의 가계 세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A의 가계 세타.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요게 펜이 좀 엉뚱한 게 나왔죠? A의 가계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얘는 어떻게 된다? A의 코사인의 세타와 다음 더하기 J의 A의 사인의 세타다. 뭐 이러한 형태로 나오는 뭐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는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정연파 교류를 갖다가 우리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위상을 가지고도 표현을 하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표현을 해봤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한 파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파형인데 이 부분에 대한 파형을 한번 볼게요. 여기. 요걸 갖다 우리는 표현을 해봤어요. 어떻게 표현을 해봤습니까? 자, 계산을 해보니까 각도를 찾아내고 그래서 6분의 5파이만큼 먼저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표현을 해보니까 답이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고 하는 거 기억합니까? 기억나죠?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그럼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지금 사인의 형태로 표현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얘를 최대값으로 표현하면 그냥 50이 될 거고 실효값으로 보통 우리가 모든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50에 루트 2에 이건 왜 그런지 이제 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각도에다가 얘는 6분의 5파입니다. 6분의 5파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도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A 플러스 J의 B의 형태, A 플러스 J의 B의 형태로 바꿔주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돼요. 자, 6분의 5파이가 몇 도인가요?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사실 궁금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집어넣으면 돼요? 5 곱하기 180에다가 6으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하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니까 얼마예요? 150도가 된다. 그렇게 되나요?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계산기로 입력을 하든지 어떻게든 뭐 하려고 하면 50에 루트 2의 각도에 150도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A 플러스 J의 B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되는데 이걸 일일이 그렇게 하기에는 좀 번거롭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계산기라고 하는 걸 활용하게 되는 거죠. 계산기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계산기가 보입니다. 계산기가 보면 이런 것이 보이죠. 좀 안 보이나요? 좀 색깔을 바꿀게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여기 계산기에 보면 뭐가 보입니까? 각도라고 하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죠? I라고 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계산기에서 복소수를 계산할 때는요, 항상 모드라고 하는 걸 눌러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눌렀을 때, 요 버튼을 누르는 거죠. 요 버튼을 눌렀을 때에 여기에 각도가 나오게 하려면 이 모드를 눌러서 복소수 모드 이걸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드를 한번 눌러보면 얘는 복소수 모드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복소수 모드가 계산이 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소수 모드가 되면 이러한 표시가 있겠죠. 이 표시는 여러분들 계산기는 요 위에 똑같이 CMPLX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어야 되죠.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계산기에서 보면 여기 DEG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디그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각도를 입력할 때에 도로 입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각도를 입력할 때 파이를 180도로 인식해서 파이 라디안을 입력하겠다라고 하면 요것을 갖다가 디그리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라디안으로 만들어 주면 되죠. 그것을 라디안으로 만들어 줄 때는 셋업을 눌러 주면 돼요. 여러분 계산기는 요 위에 보면 셋업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셋업은 쉬프트 버튼 누르고 모드 버튼 누르면 셋업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들어가서 각도를 바꿔주면 되죠. 자,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한번 봅시다. 모드 버튼을 눌러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이거는 계산기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복소수 모드로 돼 있고 요거는 이제 여기 누르면 바로 바뀔 거예요. 라디안, 그라디안 이렇게 이제 바뀔 겁니다. 자, 여기서 라디안으로 놓는 그런 상태가 되면요. 라디안으로 놓는 상태, 디그리 말고요. 그럼 이제 여기 RAD로 바뀌었죠. 여러분들은 셋업을 눌러서 선택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라디안으로 놓을 때 각도는 이제 180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파이로 넣는 겁니다. 그냥 파이로 넣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복소수 모드에다가 라디안 모드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한번 계산기로 대입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대입하죠? 먼저 각도를 눌러야 되잖아요. 크기가 얼마였습니까? 분수 눌러야 되겠죠. 제가 분수 버튼은 이 버튼 눌렀죠. 그럼 분수 표시가 될 거고요. 50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 아래로 내릴 겁니다. 내리면은 밑에 내려오죠. 그 다음 루트 버튼 누르겠죠. 그럼 루트 누르고 숫자 2를 누를 겁니다. 그럼 요게 나올 거예요. 화살표 우측 버튼을 누르면 옮겨갈 겁니다. 자, 한 번 더 누르죠. 그래서 옮겨간 상태에서 각도를 눌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누르면 여기에 있는 이 각도 부분을 그냥 누르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각도를 누르려면 요 각도의 색깔이 이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이 색깔 버튼, 쉬프트 버튼이죠. 쉬프트 버튼을 누르고 여기를 누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각도가 나올 거예요. 눌렀죠? 눌렀죠. 각도가 나올 겁니다. 그 상태에서 아까 이제 파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분수 버튼 누릅니다. 분수 버튼 누르고 5파이가 되죠. 그럼 그대로 5파이를 입력하게 됩니다. 자, 파이를 입력할 때는 여기에 파이가 있겠죠. 이 파이를 입력하려면 역시 색깔이 Shift 버튼의 색깔과 동일하기 때문에 Shift를 누르고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5파이라고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 화살표 아래 버튼 누른 다음에 6분의라고 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자, 크기가 나오고요. 각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의 지금 표현은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이 됐죠. 이것을 직교좌표 형식으로 표현하려면 여기 두 번째 보면 2번 버튼에 뭐가 있습니까? 2번 버튼에. 여기 2번 버튼에 콤플렉스라고 하는 게 보입니까? 그런 게 보이죠? 그래서 그 2번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근데 역시 2를 누르면 숫자 2가 눌러지기 때문에 콤플렉스를 누르려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Shift 버튼, 즉 이 색깔이 Shift 버튼의 색깔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 누른 다음에 2를 누르는 거죠. 그대로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누르면 자, 어떤 것이 나옵니까? 여기 나오는 것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R 세타로 바꾸는 거와 A 플러스 J의 B로 바꾸는 게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계산기는 이것이 3번일 거고 이것이 4번일 겁니다. 그래서 4번을 눌러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뀝니까? 라고 하는 거죠. A 플러스 J의 B로 바뀌겠죠. 지금 얘는 제가 넣는 위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는을 누르지 않아서 그랬거든요. 는을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Shift 2번 눌러서 A 플러스 J의 B의 형태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여기처럼 실수하고 다음에 허수 여기 I라고 붙어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 누르면 바뀝니다. 요거 누르면 바뀌는 건데 이런 형태로도 표현이 돼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자, 이거는 지금 무슨 좌표 형식이에요? 무슨 좌표 형식? 극좌표 형식. Shift 2번 누르는 거죠. Shift 2번 누르면 그 다음에 직교좌표 형식으로도 바꿀 수 있다. 이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계산기를 활용하면 훨씬 더 쉽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가능합니까? 자, 그러면 말이죠.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발전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자, 요 뒷부분을 한번 좀 가볼게요. 정연파 교류가 있다. 정연파 교류가 있는데 정연파 교류가 두 개가 있다. 이것을 갖다 한번 합성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연파에 대한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예제가 있어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 나온 예제냐면 이렇게 가보면 41페이지 부분이죠. 거기에 이제 나오는 예제가 됩니다. 이거는 어디에 있어요? 2-6절의 정연파의 합성 부분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보면 이런 예제가 나옵니다. 이것을 갖다 한번 구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걸 한번 구해보자. 할 수 있을까요? 한번 구해볼 수 있을까요? 자, 이걸 원래대로 계산을 하려면 되게 복잡합니다. 삼각함수를 이용하려면 되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요런 i1이라고 하는 요런 값이 보이죠. 요 값이 보입니다. 얘하고 요 i2를 더해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더하려고 하면 이 삼각함수로 더하기 하려면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간단하게 더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 표현하는 방법을 방금 배웠잖아요. 어떻게 배웠습니까? 시력값으로 표현을 하면 30에다가 각도가 지금 여기는 없잖아요. 오메가 t 플러스 0이죠. 그러니까 0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40이라고 하는 최대값이, 여기까지는 최대값이니까 시력값으로 하면 40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40이라고 하는 거하고 요거 2분의 파이니까 90도죠. 여기 90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럼 시력값이 몇 암페어인가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왜 루트 2를 빼고 시력값인가는 다음에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시력값과 평균값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정연파에서 페이저로 표현을 해보면 지금 요거에 대한 페이저, 다음 요거에 대한 페이저 이렇게 됐죠. 그것에 대한 더하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건 도로 표현했잖아요. 이거는 뭐 물론 라디안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도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계산기를 활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대로 계산기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30에 0도하고 90에 40도를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 한번 다 지우고요. 요거도 지우고요.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도로 표현하면은 디그리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도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디그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누르는 거 보세요. 30에 시프트 각도해서 0도 더하기가 되겠죠. 40에 시프트 각도 90도 이제 이렇게 누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누르면 그 값이 얼마 나옵니까? 50에 53.13이라고 하는 거죠. 그 크기가 50이고 다음에 각도는 얼마예요? 53.13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때 그 크기가 50이고 각도가 얼마죠? 53.13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한 방에 알 수 있죠. 그렇게 구하는 거죠.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소수를 이용해서 페이저를 이용해서 교류회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회로 이론에 대한 이 내용을 쉽게 가려면 계산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계산기를 활용하다 보면 페이저라고 하는 걸 활용할 수만 있다면 그냥 계산이 다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임피던스라고 하는 겁니다. 임피던스. 임피던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임피던스는 저항과 다음에 리액터, 유도 리액터죠. 이렇게 해서 단위를 오음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임피던스 맞죠? 그런데 거기에 이러한 두 개의 전원을 합성을 해서 가했습니다. 흐르는 전류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구할 겁니까? 임피던스에다가 우리가 지금 벡터에 대한 개념을 몰라요. 벡터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임피던스에다가 이러한 시력값의 전원을 가한 거죠. 이런 임피던스에다가 이러한 시력값의 전원 두 개를 합성을 해서 더해서 가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뭐 전압이 나타나야 되겠죠. 전류를 가했으니까 전압이 얼마의 전압이 가해졌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임피던스에 뭐가 간다? 그렇죠. 전류가 간다 그러면 전압이 얼마일까요?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전류가 두 개나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보면요.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에다가 전류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자, 이게 이제 오음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에다 단위를 보면 볼트라고 하는 것은 오음에다가 암페어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뭐 불변의 진리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만약에 이러한 임피던스에다가 이러한 전원을 가했을 때 전압이 얼마가 나오는가라고 하면 식을 세워보세요. 오음의 법칙에다 그대로 식을 세워보면 3 플러스 j 의 4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어떻게 돼요? 자, 30에 더하기 0도 플러스 40에 더하기 90도가 흘렀다라고 해서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이것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인가라고 보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계산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30의 코사인의 0도 플러스 j의 30의 사인의 0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0의 코사인의 90도 플러스 j의 40의 사인의 90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실수는 실수끼리 더해주고 허수는 허수끼리 더해줘가지고 그 값을 계산해서 얘가 얼마가 나오느냐. 그렇죠. 그게 50의 각도에 뭐 36.87 뭐 이렇게 나온다면 53.13 나오나요? 53.13이었나요? 어쨌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각도가 나올 거예요. 뭐 이렇게. 자, 각도에 뭐 53.13이다. 뭐 이렇게 나온다면 그럼 이거하고 다시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얘도 또 바꿔줘야 되겠죠. 5에다가 각도에 얼마입니까? 36.87인가요? 이렇게 바꿔줘서 곱하기 뭐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수학적인 계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바꿀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루트에다가 3의 제곱에 4의 제곱에 각도는 또 아크탄젠트의 3분의 4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수학적인 계산이고 이거 하나만 계산해도 복잡하게 계산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계산이 어때요? 이것만 하더라도 복잡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정말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죠.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냥 계산기에다가 넣으면 돼요. 계산기가 복소수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다가 3 플러스 4 복소수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고 곱하기 가로 열고 아까처럼 30의 각도에 0도 넣고요. 더하기 하죠. 다음에 40의 각도에 90도 넣는 거죠. 그냥 이렇게 대입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는 누르면요. 바로 답이 다 나와요. 50에 53.13입니다. 55에. 그 전압이 얼마죠? 55V가 걸리고 그 전압의 방향은 53.13도의 방향으로 간다. 라고 하는 것도 그냥 풀리거든요.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복소수를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연파 교류가 만들어진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수식으로 표현을 하고 다음에 그 수식으로 표현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페이저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페이저 해석을 하는 겁니다. 페이저 해석을 하면 그러면 페이저 해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수학이 하는 게 아니라 컬큘레이터가 해주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솔루션 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거 쓰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부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내용 여기 한번 더 보세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거저 보이는 게 아닐까요? 보세요. 문제를 읽어보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어느 기준 벡터에 대하여 30도 앞선 200V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얘는 얼마가 될까요? 30도 앞선 200V니까 이렇게 되나요? 200의 각도에 30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게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90도 뒤진 200V가 되겠죠. 그러면 200V인데 90도 마이너스 돼 있죠.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 두 전압의 차는 얼마인가라고 하죠. 차는 그럼 어떻게 해줘요? 그럼 여기다 빼기 해주면 되겠죠. 빼기. 이렇게 빼기 해주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계산된 빼기는 결국은 이거잖아요. 이거가 되기 때문에 계산기만 누르면 바로 이렇게 나와요. 계산기만 누르면. 이거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계산기만 이렇게 눌러라. 할 수 있겠죠.
계산기 못 누르나요? 아니죠. 계산기 누를 수 있잖아요.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 이렇게 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계산기를 눌러라. 계산기 사용. 그러면 끝! 뭐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쉬운 공부, 쉬운 전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어때요? 오늘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되나요? 예,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